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36 주부이자 5살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사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혼 생활을 그리 똑똑하게 꾸려온 사람이 못 됩니다. 결혼 직후부터 남편에게 친정 무시는 기본에 시댁에 하는 도리만 강요당하고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 웬만큼 하신 선배님들이 보시기에 저를 아마 답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아이 낳고 살면 다들 부부지간 사이가 안 좋아도 참고 살라는 말 많이들 한다죠. 하지만 저는 아이가 있음에도 저를 무시하는 남편을 참고 살다가는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혼 결심하고 헤어졌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 8년 동안 쌓여온 거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건으로 홧김에 이혼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이혼하는 사유도 부부마다 참 가지각색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남자들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함부로 하고 나면 더 쉬워지는 거고요. 저를 때린 적은 없지만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아이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핍박했던 것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사하고 이기적인 건 기본적으로 장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자기 식구들과 부모 챙기는 거에 유독 집착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명절에 제사 참석도 잘 안 하고 친구 만나거나 데이트하자던 놈이었는데 갑자기 결혼 후에 효자가 되더라고요. 처음 결혼하자마자 황당했던 일이 기억나는 게 하나 있네요.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했는데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당신 결혼할 때 장모님이 비상금으로 주신 거 있지? 나 다 알고 있어. 축의금 받은 것도 장모님이 너 다 주셨잖아. 그거 우리 아버지 수술비로 좀 보태줘. 아버지 수술하고 재활하시는데 거의 돈 1,000만 원 들 것 같은데 나는 돈이 없어. 당신 알잖아. 쥐어짜서 결혼 비용으로 다 쓴 거. 결혼했으면 네 돈 내 돈 하지 말고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아버지 앞으로 보험 들어놓은 거 없어?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잖아. 왜 굳이 내 비상금으로 쓰려는 건데? 그 돈은 없는 셈 치고 나중에 집 마련할 때 쓰려고 한 거란 말이야. 아버지는 보험 가입을 못 하셨어. 그 전에 워낙 잔병 치레를 하신 데다 이미 타먹을 만큼 타먹었거든. 아무튼 이번에는 네 돈 도움 좀 받자. 내 동생 이제 겨우 취직했는데 걔한테 병원비 부담하게 할 순 없어. 내가 장남이니 내가 해야지. 그래도 이거 엄마가 나중에 집 살 때나 전셋집 옮길 때 요긴하게 쓰라고 주신 건데. 장모님도 사정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실 거야. 암튼 나는 그 돈 필요해. 아버지 다음 주에 수술이니까 그 전에 나한테 붙여줘. 나중에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못 받을 생각하고 아예 드려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 사정이 어려우면 자식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결혼할 때 저 시댁에서 받은 돈이라곤 금반지 3돈짜리 2개, 진주 목걸이랑 브랜드 없는 삼부 다이아 1개가 예물 전부였고 집도 제가 모은 돈에 남편이 3천만 원 보태고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셔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수술비로 1,000만 원 돈을 내놓으라니 마음 좋게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살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 인간인 줄 모르고 결혼했느냐 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살아보지 않고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저 분명히 결혼 안 했을 겁니다. 결혼 전 연애할 때는 자기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남편 놈이 저에게 자기 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건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친정이 나름 괜찮게 살았어요. 남편 놈은 직장 멀쩡하다는 거 하나 말고는 볼 것도 없었는데 그놈의 정이 뭐라고. 직장 다닐 때 소개받아 3년 사귄 정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엔 오지 말라고 해도 친정집에 오고 항상 저희 친정집에 잘하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이 좋아서 결혼 승낙도 한 거였는데 막상 결혼식 날짜 한 달 앞두고 왠지 아니다 싶은 일들이 몇 번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남은 시간이라 되돌릴 수 없다 생각하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저는 결혼한 순간이 아니라 결혼 전날로 되돌아가고 싶답니다. 결혼 전날에도 아니다 싶으면 파혼하는 게 나은 거죠. 쪽팔림은 순간이고 괴로움은 영원한 법인데 제 인생 걸린 일을 왜 망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이 좋으셨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 있는 아들 결혼시키면서 그렇게 돈 아까워 하시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는 아들 내외에게 바라는 것만 많으셨던 분들입니다. 상견례하고 결혼할 때까지야 잘 몰랐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친정에 좀 오한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친정 아빠가 퇴직금 대부분을 사기 당하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빚까지 생긴 바람에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했는데요. 당연히 남편과 시부모님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혹여 그 불똥이 자기 아들에게 튈까봐 저를 굳이 집까지 부르셔서는 신신당부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너 친정 부모님 소식은 어쩌다 보니 들었다. 피해를 많이 보셨다는데 내가 남일 같지 않아서 잠을 못 잤어. 어찌 부모님은 마음 좀 추스렸다니? 저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저를 위로해 주려고 부른 건 줄만 알았습니다. 아직 많이 힘들어하세요. 다행히 연금 나오는 게 있긴 한데 퇴직금 사긴 당한 건 고소해도 아마 못 받으실 것 같대요. 지금 빚지고 사는 것보다는 집 처분해서라도 갚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아마 집 팔고 작은 집 점세 얻어 이사 가실 것 같아요. 아이고, 원래 복이라는 것이 늙음하게 오는 복이 제일인 건데 어찌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나는 다른 거 없다. 혹시 네 친정일로 우리 아들한테 불똥 튀는 일만 없으면 돼. 처음에 저는 어머니 말하시는 저희를 이해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네? 불똥이라뇨? 어머니, 저희 부모님 일로 남편한테 불똥 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왜 없겠니? 부모가 돈줄이 마르면 자식한테 먼저 기대는 법이야. 네 부모님 당장 생활비며 모자란 돈 니들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미리 당부해 두는데 우리 아들이 혹시 네 친정 부모님 때문에 돈을 들이거나 금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이 말 하려고 불렀어. 순간 어머니 말을 듣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친정 오빠랑 같이 부모님 생활비를 당분간 보태주자고 얘기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각자 수입 관리를 하고 있었을 때라 저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님 말을 들으니까 부하가 치밀기도 했지만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컸습니다. 결혼 초반에 아버지 수술비는 당연히 제가 가진 돈으로 보태라고 했으면서 우리 부모님 힘드실 때는 혹시 자기 아들 돈으로 용돈 줄까봐 미리 불러 당부까지 하시는 거 솔직히 어느 며느리인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은 부부 사이에 속으로 사귀고만 있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속상한 점을 얘기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만약 제 상황이라면 어쩌실 건가요? 남편 입장이신 분들도 있을 테니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부라면 배우자 가족에게 우환이 있을 때 큰 보탬은 아니어도 형편껏 도움 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런데 남편에게 말했을 때도 반응이 시어머니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실 만도 하지. 대체 장인어른은 왜 그런 사기를 당하신 거래? 가뜩이나 나도 우리 부모님 신경 쓸 거 많은데 당신 부모님까지 이러니까 머리 터질 지경이다. 설마 당신 내가 장인어른 도와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 누가 당신더러 우리 부모님 도와달래? 우리 오빠랑 매달 생활비 조금씩 각출해서 드리기로 했어. 당신은 내가 서운한 걸 이해를 못하는구나. 말 한마디라도 내가 도와줄 거 없냐? 장인어른 장모님은 괜찮으신 거냐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거니? 당신은 아버지 수술할 때 비상금 보태는 걸 아주 당연시 하더니만 우리 부모님 힘드실 때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고집부려서 절대 주지 말걸. 그 돈 있었으면 우리 부모님 당장 급한 불이라도 끄게 해줄 수 있었잖아? 어쩜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어?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당신 아버지 수술할 때 준 돈 갚아줘. 그거랑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는 건강에 직결된 문제고 당신 부모님은 내가 푼 돈 안 준다고 해서 생계가 힘드신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저는 남편 반응에 분노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식 사고방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좋아. 당신 앞으로 서로 버는 돈은 아예 각자 관리해. 내가 우리 친정 부모님 챙기든 말든 당신 신경 쓰지 마. 뭐야? 아예 각자 놀자 이거야? 당신 뭐 그리 사람이 계산적이야. 우리 부모가 보태주지 못하셨지만 당신 부모처럼 자식들이 이런 걱정하게 하신 분들은 아니야.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 남편의 저런 논리에 맞서봤자 입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아이 낳기 전까지는 직장 생활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 한 달에 많은 돈도 아니고 딱 30만 원씩 도와드렸습니다. 다행히 현금 자산 사기는 당하셨지만 아버지 벌이가 있으셨기에 삶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꼬박 몇 년간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말씀은 직접 안 하셨지만 남편에게 서운하셨을 겁니다. 결혼 전과는 완전 다른 태도도 문제였지만 남편은 기본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날 친정이 가깝다 보니 시댁 차례 지내고 마무리 다 한 후 친정에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친정에 남편과 같이 들러 인사하고 밥까지 먹었는데 제가 엄마랑 집 정리하는 사이에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잠깐 담배라도 태우러 나간 건가 했는데 내내 안 와서 전화를 했는데요. 글쎄, 말도 안 하고 집에 가 있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면서요. 저는 부모님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적당히 둘러대고 집으로 갔습니다. 전투력 가득 채워서 싸울 작정하고 갔는데 저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인간이 한다는 말이 밥 좀 줘. 나 아까 점심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우리 엄마가 싸주신 거 있지? 불고기랑 잡채 데워줘. 당신은 손이 없냐? 냉장고에 있으니까 꺼내 먹으면 되지. 막 들어오는 사람 보고 밥부터 달래? 어디 갔나 했더니만 말도 없이 집에 먼저 와서 누워 TV 보고 있던 남편. 솔직히 정말 황당했고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 안 하고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방으로 와서 얼굴 파묻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랑 싸워봤자 뭐하랴 싶었습니다. 제가 화내고 기분 안 좋은 거 본 남편은 왜 우냐 물어보거나 달래주기는커녕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재수 없으니까 나 안 보이는 데서 울어. 왜 집안에서 여자가 질질 짜는 건데? 보기만 해도 짜증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의 경조사며 시부모님 병원 가는 일이며 모든 시댁 일은 저에게 며느리라는 이유로 해야 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가만히 앉아 효자 노릇하고 있고요. 저희 친정 일에는 눈꼽만치도 신경 안 쓰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친정 오빠가 한 번은 같이 밥 먹자고 해도 귀찮다고 가기 싫다고 하고, 친정에 행사가 있어도 매번 자기는 귀찮고 피곤해서 가기 싫답니다. 뭐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100번 이해한다 쳐도요. 제가 친정에 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에 있다가 조금만 늦을라 치면 전화해서는 집에 안 오고 뭐 하냐고 합니다. 결혼하면 배우자의 부모를 내 부모만큼은 아니어도 챙기고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안 챙기니 딸인 저라도 챙기려고 하는 건데 왜 친정 부모님 딸인 제가 챙기는 걸 그리 고가화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황당했던 건요.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따위로 하니까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을 홀대한다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임신했을 때였는데요. 친정 아버지가 환갑이셨는데 외식은 뭐 하고 해서 그냥 저희 집에서 모시고 간단히 한 끼 식사 대접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 부모님도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말하기로는 축하하는 자리니까 당연히 자기 부모님도 오셔서 식사를 하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 안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웬일로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초대했지만 저는 마음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는 아빠 회갑을 축하하는 자리임에도 시어머님은 뭔가를 착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 부모님에게 자기 아들 자랑을 늘어놓는 걸까요? 사돈댁은 사위 하나는 진짜 잘 들이신 겁니다. 인물 좋죠. 직장도 든든하죠. 부모한테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모르긴 몰라도 손주 태어나면 끔찍할 겁니다. 사돈댁도 우리 사위 예쁘지요? 하긴 우리 아들을 안 이뻐할 이유가 없죠. 자랑만 하시면 듣고 있겠는데 왜 굳이 대답을 들으려 하시는지. 저희 친정엄마가 예의상 아, 예, 김서방 예쁘지요. 뭐는 우리는 딸한테만 잘하면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시어머니 생각에 뭔가 대답이 시원찮다고 느끼셨나 봅니다. 계속 아들 자랑을 하시며 대답을 요구하시는데 옆에서 시아버지가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굉장히 귀한 자손이고 집안에서 귀한 아들입니다. 넉넉지 못해도 아주 귀하게 키웠어요. 아마 사돈댁에서도 큰아드님만큼 든든한 사위일 겁니다. 이러면서 거두십니다. 저는 속으로 든든한 사위는 개뿔하고 있는데 어영부영 저녁 시간이 다 가도록 시부모님이 집으로 안 가시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또 상을 차리는 건 임신한 몸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가서 간단하게 외식을 할까 했는데요. 시부모님 계신데 저희 부모님만 모시고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한테 슬쩍 말했더니 자기 부모님도 같이 식사를 하자면서 자기 엄마가 좋아하시는 돼지갈비집을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대접할 테니 갈비집 가시죠? 동네에 괜찮게 하는 집 있거든요. 남편 말을 듣고 어른들이 다 자리 정리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상황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새초롬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 팔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돼지갈비라니. 지금 사람이 몇이냐. 하서라, 돈 쓰지 말어. 그것도 우리 부모님 면전에 대고 말이죠. 저도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민망해 하셨습니다. 내가 니들 덕에 오늘 잘 얻어먹었으니까 저녁밥은 내가 사마. 어디로 갈까? 우리 딸 고기 굽는 것보다는 담백한 거 좋아하지? 삼계탕 어떠냐? 아빠가 사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방금 전과 완전 다른 표정으로 얄밉게 이러시더군요. 아이고 바깥사돈. 우리 아들은 물에 빠진 닭은 안 좋아합니다. 그냥 돼지갈비집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바보가 아닌데 아마 어이없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예의 지키시며 기분 나쁜 티 내지 않으셨고 결국은 시어머니가 가자는 대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아마 그날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시댁이나 남편 때문에 녹록지 않았겠구나 하고 눈치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애써 친정엄마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아마 엄마는 내심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 매일 1년 365일을 저 못 살게 구고 괴롭혔던 건 아닙니다. 사람이 그럼 어찌 살겠어요. 아이 낳고 나서도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귀한 아들이 낳은 손주라며 손주는 또 예뻐하시긴 했습니다. 제가 제왕절개를 해서 회복이 빠른 편이 아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같이 내내 저와 있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아기 보러 오셨는데 저 몸조리하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2주 동안 조리원에 들어갈 거라 했는데 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예전에는 조리원이니 뭐니 없어도 집에서 산후조리만 잘만 했다. 아니, 네 친정엄마가 멀쩡히 가까운 데 계시는데 왜 비싼 돈을 들여가며 조리를 한다니? 네 친정엄마가 안 해주신대? 이제는 하다 산후조리 하는 것까지 돈이 아까워 그런가 싶어. 어머니, 그럼 어머니가 해주시던가요? 저희 엄마도 아빠도 챙겨야 하고 일이 있는데 왜 힘들게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돈으로 진작에 예약해 놓은 거니까 어머니가 해주실 거 아니면 그런 말 마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계신 데서도 계속 조리원 비용 가지고 비싸네, 뭐네, 눈치를 주시고 친정엄마 앉아있는 자리를 가시방석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이 오니 하신다는 말이 며칠 고생하신 우리 엄마에게 별다른 인사도 없이 저에게 이러시더군요. 우리 아들하고 나가서 먹을 테니 너는 네 엄마랑 밥 먹어라. 하시고는 남편을 데리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분하지만 부모님 앞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제가 속상해하는 거 보시고 일단 참고 살아보자며 저를 달래시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도 그렇고 다들 친정을 무시하는 것 같아 더 가슴이 미어졌고요. 시부모님 가시고 나서 남편에게 기분 나쁘다고 울면서 말했는데 남편은 제가 예민하다고 하더군요. 자기 부모님은 한사코 우리 친정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예민한 여자로 몰아가는데 말해봤자 소용없겠다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조리 끝나고 집에 가면 앞으로 당신이 우리 집에 하는 거랑 똑같이 할 거니까 나한테 며느리 돌이니 뭐니 얘기하지 마. 당신 우리 식구한테 인정머리 없이 하는 거 똑같이 해볼 테니 당신도 기분 나쁜 거 어디 한번 똑같이 당해보라고. 애 낳고 몸도 회복 안 된 제가 울면서 말하는데도 남편은 저에게 도끼 눈을 하고는 더 큰 소리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는 매번 그러더라? 매번 자기 가족처럼 안 챙기냐고 따질 게 아니라 결혼하면 남자 쪽 가족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너야말로 우리 부모님이 해준 거 없다고 은근히 무시하잖아. 내가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 더 챙기려고 하는 거야. 알아? 나는 그래도 할 도리는 다 했어. 명절마다 가서 음식했고 당신 부모님 생신 때 봉투며 선물이며 안 챙긴 적 없어. 근데 당신은 뭐야? 우리 집에 전화 한 통 한 적 있어?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한 거랑 똑같이 할 거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싸움은 끔찍했고 저는 스트레스로 모유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 남편과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대화는 점점 더 없어져 갔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1년밖에 못 쓰고 바로 복직해야 했는데요. 남편이 아기 분유값, 기저귀값 많이 든다고 하도 돈돈거리길래 남편 돈 쓰기 싫어서 복직했습니다. 다행히 친정엄마 도움으로 어린이집과 친정을 오가며 겨우 아이를 유치원 입학 무렵까지 키웠습니다. 저는 직장 다니고 아이 육아하면서 시댁에는 생신, 어버이날, 명절 2번만 챙겼습니다. 툭하면 밥 먹으러 오라고 하거나
마트 가달라거나 하는 거 전부 거절하고 남편에게 넘겼어요. 며느리인 제가 굳이 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하니 어머니가 대로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 낳고 나니까 저도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꿋꿋하게 제가 정해놓은 선만 지켰습니다. 아마 남편은 그런 제가 굉장히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화풀이를 종종 엉뚱한 곳에 하곤 했습니다. 가령 울고 떼쓰는 아이에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낸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어지간한 건 저도 참고 상대하지 않으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의 행동으로 분노했던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시는 분인데도 그날은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아이 유치원 하원은 제가 퇴근하면서 같이 하는데 한 번은 퇴근이 늦을 것 같아 엄마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저희 집에서 아이 저녁을 챙겨주시려고 냉장고에서 찬거리를 찾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퇴근을 했나 봅니다. 그러나 남편이 엄마가 있는 거에 불쾌한 기색을 하면서 엄마에게 나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너 혹시 부부싸움 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다마는 김서방이 회사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었다니? 집에 퇴근하고 왔는데 애 엄마는 어디 가고 내가 와 있느냐고 막 성질을 내더라. 애 보는데 놀랄까 싶어서 나오긴 했는데 내가 김서방 때문에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리는구나. 엄마, 설마 준혁이 아빠가 엄마를 쫓아냈다는 거야? 자기가 애 하원 한 번도 시킨 적 없으면서 대체 뭔 짓이래? 내가 오늘 단단히 따질 거야. 왜 우리 엄마를 이런 취급한대? 아이고 얘, 아서라. 괜히 애 앞에서 싸우지 말고 그냥 넘어가. 나중에 김서방 기분 좋을 때 그러지 말라고 막 얘기해라. 응? 김서방 진짜 정신 나간 인간인가 봐. 엄마, 나 정말 이혼하고 싶다. 애는 뭐하러 낳아가지고. 엄마가 결혼 말릴 때 들을 걸 너무 후회되는 거 있지? 아이고, 행여 애 듣는 데서 그런 말 하지 마. 아유, 불쌍한 내 딸. 어쩌겠니. 일단 애 봐서 참고 살아야지. 아니, 엄마. 나한테 참고 살라는 말 하지 마. 나는 참고 살 생각 없어. 기회를 보고 있을 뿐이야. 엄마가 순화해서 말한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놈은 엄마가 불편하다고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던 거죠. 왜냐면 그날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 퇴근했을 때 장모님 마주치면 불편하니까 오늘 같은 일이 없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엄마 말대로 아이 앞에서 안 싸우려고 참고 또 참고 있었지만 남편 놈이 마치 엄마가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다는 듯 말하는 거 듣고는 진짜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남인 부부보다 못했지만 제가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건 아이를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월급이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더 버티며 아이와 독립해서 살 돈을 모으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늘 마음에 이혼이라는 두 단어를 품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이지 이혼은 언젠가는 할 생각이었어요. 그 해는 유독 남편과의 마찰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왜냐면 시아버지가 우리 아이 4살 무렵부터 암투병을 하느라 거의 3년째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가 아프니 금전적으로 버거워했고 제가 시부모에게 신경을 안 쓴다며 저에게 툭하면 시비를 걸었고 특히 아버지 병원비를 보태라고 돈을 달라고 하는 통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8년이 다 돼가도록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각각이었고 2번의 이사를 하며 제가 청약을 넣어 당첨된 집에 살면서도 대출이자도 같이 안 내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저에게 얹혀 사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늘 당당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살면서 제대로 뭘 얻어먹지도 않았을 뿐더러 집에서 먹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돈 안 낼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 내가 먹고 쓰는 거 솔직히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될걸? 그래서 애 키우는데 최소한 아빠 역할도 안 하겠다는 거야? 나라에서 유치원비 다 나오는데 지금 애 키우는 걸로 큰돈 들어갈 게 뭐 있어? 나중에 학원 갈 때 교육비 보태준다면 몰라도 지금은 그럴 거 없어. 나 우리 아버지 요양원비 감당하는 것도 허리가 휠 지경이다. 둘이 각자 맞벌이 하니까 각자 벌어 쓰는 게 뭐 어떠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생활비를 보태지 않는다는 건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미 남편은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악화일로를 걸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필이면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감염되셨는데요. 아마 그때 돌아가신 노인분들 대부분 우리 시아버지처럼 돌아가셨을 겁니다. 감염병으로 돌아가신 거라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바로 화장 처리했던 걸로 압니다. 그때는 조문도 못할 때라 그야말로 가족들만 장례 절차 겨우 했었네요. 제가 아무리 시댁이 싫었다고 하지만 그런 일에 자존심을 내세우며 버틸 정도로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장례 치르는 거, 뒤처리하는 거 할 도리 다 했어요. 장례 치르고 나서 남편은 한동안 시어버지 사망 신고며 후속 처리하느라고 바빠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사시는 집은 다행히 대출은 없었지만 파는 것도 힘든 30년 넘은 구축 복도식 아파트였기 때문에 남편은 혼자 남은 어머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동생은 독립해서 서울 직장 근처에 친구와 같이 살고 있었으니 어머니가 혼자 너무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즈음 11월로 접어들며 날씨가 막 추워질 때였는데 자꾸 시어머니가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면서 연락이 많았습니다. 원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에게 전화도 잘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툭 하면 전화해서 저에게 말을 하시니까 그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 들여다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집에 다녀오면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밥도 잘 안 챙겨두시고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며 밑밥을 깔더군요. 저는 그게 남편 놈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밑그림인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대뜸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 혼자 계속 놔두는 건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어머니 우리가 모시고 우리도 맞벌이 하니까 애 키우는 거 도움받는 게 어때? 이미 우리 엄마가 다 애썼어. 힘든 거 다 지나간 거 몰라? 애 핑계 대지 말고 한 번만 내 집에서 어머니 모시는 말 해봐. 그냥 당신이 어머니 집에서 나가 사는 건 어때? 어머니 모시자는 말을 넌지시 하길래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이혼해도 이상할 것 없는 부부 사이에 어쩜 자기 엄마를 모시고 살자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요. 남편은 워낙 뻔뻔한 사람인데다 제 의견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라 제가 싫다고 했던 말을 금세 까먹은 듯 했습니다. 저는 이미 저 인간은 어머니랑 합가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있었기에 그 인간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 부동산이랑 통화를 하면서 집을 보러 오네 만회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아닐 테니 그럼 뭐겠어요? 이미 저와 상의 없이 어머니가 사는 집도 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 인간이 끝내 저의 이혼 본능에 불을 지르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통보하듯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말하고는 며칠 후 어머니 짐을 살살 옮기는가 싶더니 기어이 주말에 제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밀고 들어오더군요. 기가 막힌 건 둘째치고 어머니와 남편이 너무나 당당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쓸방 치워놨니? 안방 내놓으라는 말은 안 할 테니
걱정 말고 나는 짐 정리하고 있으마. 둘이 할 말 남았으면 하도록 해. 남편을 째려봤는데 그 인간이 저에게 이러더군요. 내가 도저히 어머니 혼자는 못 두겠어. 어머니 힘드셔서 안 되니까 모시고 살자. 당신이 계속 반대해도 내 뜻은 이래. 근데 이렇게 갑자기 나랑 상의도 없이 들이민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몸도 안 좋아지셨어. 식사도 안 챙기시니까 더 그렇지. 나는 우리 엄마 모시고 싶어. 어머니 모시면 나도 이제부터 당신한테 생활비 주면 될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어머니 살면 얼마나 사시겠냐? 당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하는 게 좋을걸?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대답해 줬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아들 사랑 대단하신 분이니까 아들이랑 같이 사시고 싶을 거야. 나도 신경 쓰이긴 했어. 자식이 같이 사는 게 맞아. 그러자 남편이 활짝 얼굴이 피더군요. 그렇지. 당신도 이제는 내 마음 이해하는구나. 거봐,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우리 어머니 내일 같이 가서 마저 가져올까? 어머니 짐 챙겨오자는 말에 저는 남편 얼굴을 보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을 왜 챙겨와? 이 집에서 당신 짐을 챙겨야지. 당신이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모시고 살아.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리지만 내가 혼자 잘 케어해 볼게. 이제까지 더 힘들 때도 혼자 키웠는데 못하겠어? 내가 당신이랑 사는 거 포기할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 모셔. 저는 남편에게 짐을 챙겨 어머니 집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엔 방긋 웃어주며 당신 참 효자네 해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없이 저 쳐다보더니만 갑자기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당신 내 말 뜻 몰라? 나는 우리 어머니 손주 있는 내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싶다는 거야. 내가 왜 내 집 놔두고 어머니 집으로 가야 하는 건데? 당신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서 전 정말 이해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해줬습니다. 당신 집? 뭐 여기 살았으니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하는데 까놓고 말해 이 집 명의는 나야. 당신이 내 집에 줄곧 집세 한 번 안 내고 얹혀 살았다는 거 설마 모른다고 할 건 아니지? 당신이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는 의견 존중해서 어머님한테 남편이자 애 아빠를 보내주는 건데 그럼 네 명이 집까지 어머니께 사시라고 비워드려야 되는 거야? 내 아들 키우는 나는 그럼 어디로 가고? 그게 무슨 논리야? 이 집에서 다 같이 살자는 건데 대체 왜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손주랑 나 보려고 이 집에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 정말 몰라서 물어? 저는 냉정함을 잃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가 불편하신 거잖아. 맘 편하게 사랑하는 아들이랑 같이 사시라는데 왜 그래? 둘이 오붓하게 지내면서 어머님 살아생전 잘 챙겨드리도록 해. 나도 시간 되면 잠깐씩 들를게. 남편이 그때부터는 이성의 끈이 끊어졌는지 그야말로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요. 가장이 위신이 없다는 둥, 치사하게 집 명의 가지고 협박한다는 둥, 남편을 무시한다는 둥 하면서요. 제가 화나는 남편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화를 내? 당신이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한 거잖아. 나도 당신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필요하지만 보내주는 거야. 당신이 말했지? 어머니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고. 그래서 보내주는 거야. 그랬더니만 그제야 남편 놈 속내가 튀어나오더군요. 내가 어머니를 무슨 수로 혼자 모셔? 밥이며 빨래며 집안일은 다 어쩔 건데 내가 그걸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나는 직장 생활에 애 육아에 어머니까지 돌봐드려야 하는 거니?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으니 하고 싶은 사람이 각자 하자. 애도 나 혼자 케어할 테니까 당신은 애틋해 맞이하는 너네 어머니나 잘 챙겨. 말문이 막힐 만도 한데 그 사람은 끝까지 입만 살았더군요. 여보,
당신 생각 잘해봐. 만약 입장 바꿔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면 나는 당연히 장모님 모셔왔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하자. 제발. 나중에 당신은 나같이 부모 한쪽 돌아가시는 일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때를 위해 저금해 둔다고 생각하자. 뭐?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당신 이제까지 우리 부모님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뻔히 알거든? 아빠 돌아가시면 우리 엄마 당연히 모셔왔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 부모 생각한다는 사람이 지난번에는 애 유치원 하원에서 엄마 집에 있는 거 꼴 보기 싫다고 쫓아낸 거야? 웃기지도 않네. 그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알아? 만약에 그 일을 입장 바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당했다고 생각해봐. 당신은 그날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할 사람이야. 어쨌든 나는 마음 결정했어. 당신 어머니 모시고 내 집에서 나가줘. 무슨 마음의 결정? 당신 정말 나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표정으로 남편이 묻는 말에 대답해 줬습니다. 당신이 직접 가서 어머니 모시라고 허락해 줬는데 대체 당신이야말로 뭐가 문제야? 그니까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라는 거지. 남편 놈은 자기 머리 쥐어뜯으면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모셔야지라고 말하긴 자존심 상하니까 이리저리 돌려 말하는 듯 했지만 본심은 이미 제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자기 어머니 수발 다 들고 밥 챙겨주고 모시고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저는 알면서도 계속 모른 척 한 거고요. 우리 엄마에게 못할 짓 한 건 그새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켜 놓은 것도 황당했는데 자기 엄마를 모셔주길 바라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심보인 거죠? 더 이상 떨어질 정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남편을 비롯해 시어머니에게 정말 끈질긴 느낌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웃긴다. 우리 엄마랑 아빠는 그렇게 홀대하고 무시하면서 자기 엄마는 내가 수발들기를 바란다니. 더 말할 거 없어. 내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당장 나가. 그리고 우리 이제 그만 이혼하자. 나는 이런 의미 없는 결혼 생활 더는 못해.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남편 놈은 이혼하자는 말에 화를 내면서 반발했습니다. 이혼? 이혼이 무슨 남의 집 개 이름이냐? 우린 애도 있는 마당에 이혼이 쉽겠어? 당신은 엄마가 돼가지고 애를 아빠 없이 자란 애로 만들고 싶냐? 보고 배울 것도 없는 아빠랑 사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자기 부모님 돌봐드리는 것도 귀찮아서 마누라 손 빌리려는 아빠를 우리 아들이 보고 배울까 무섭다. 당장 짐 싸서 당신 어머니 댁으로 가. 당신 낳고 길러준 어머니께 자기 손으로 효도 열심히 해. 진작 어머니한테 보내드려야 할 물건을 내가 너무 오래 끼고 살았네. 뭐 이것도 내 잘못이라면 내 잘못이다. 빨리 내 집에서 나가. 안 그럼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전부 택배로 싸서 붙여버리려니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흠칫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두 사람이 싸우는 거 뻔히 듣고 있으면서도 찍소리 못하시더니 가방을 가지고 현관으로 나가시더군요. 자존심은 있다 이거죠. 남편은 나가는 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그 다음날 남편 짐과 어머니 짐을 전부 용달에 실어 보내드렸고 이혼 소장도 접수했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양육비 조정에 결혼생활 8년간의 재산분할 문제 등등 과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누구 맘대로 이혼하냐며 큰소리쳤지만 소장 받고 조정기일에 와서는 재산을 똑바로 나누자는 말을 하대요. 저도 바라는 바였습니다. 저는 8년치 통장 내역 제출하고 남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혼 소송은 제가 요구한 쪽으로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아이 양육비 120만 원에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부당한 처사를 당한 것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살던 집은 남편의 기여도가 없는 것으로 판결받고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빼돌린 재산이 있는 것 같다며 재산 명시 신청에 별짓을 다 했는데요. 아무리 이혼하는 부부는 밑바닥을 본다고 해도 정말 추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을 뭐가 좋다고 결혼했는지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아들은 안정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친정집과 오며 가며 지내고 있는 지금은 저도 행복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사연을 듣는 남편분들 계시면 아마 느끼는 바가 많을 겁니다. 남편이 저에게 내쳐진 건 자업자득입니다. 본인 어머니 안쓰러우면 본인이 효도하면 되지. 왜 남의 손에 어머니 수발을 맡기려고 하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셨으면 해요. 본인은 주둥이로만 효자하고 싶고 아내는 시어머니 케어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후련하게 이혼했으니 다른 분들 가정에는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